웹도덕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신용등급 강등 문제, 정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재료인지도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교보증권의 박주훈 차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YG엔터 무상증자의 급등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100%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글로벌 IT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19일부터 글로벌 IT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됩니다. 국내 IT주에 대해 점검해 봅니다. 3위 키워드는 코스닥 신용융자 4년 만에 최대입니다.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IT주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일부터 구글, 인텔,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데 국내 IT 기업들 보면은 사실 연초에 반짝 한 이틀 정도 상승하고 좀 조정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침체고 특히 이제 예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인데요. 이학년 의원께서 글쎄요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 실적 발표되는데 미국 현지에서 실적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내 IT주에 미칠 영향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좀 쉬고 있습니다. 늘상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실적 가이던스를 왜 발표하느냐, 오히려 본 실적 발표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일부의 주장인데요. 그건 그렇고요. 미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있습니다. 금융주도 있고요.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부터 차례대로 나올 텐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역시 애플 컴퓨터와 구글이 아니겠습니까? 두 개 모두 일단 분기 실적은 아마 사상 최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몇몇 기업만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분기에 9.95달러가 나왔는데요. 지난 분기 7.05달러가 나왔었죠. 근데 그때 나온 것이 16분기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어닝 쇼크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10달러에, 주당 10달러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오면서요.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애플 컴퓨터가 추세가 살아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겠고요. 다음은 구글이겠는데요. 구글은 지난 분기 9.7달러 정도의 실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0.49달러 정도 예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 실적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주당 이익이 0.65 정도네요. 0.65달러 정도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0.61달러 정도로요. 실적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인텔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실적이 좋게 나올 텐데요. 사상 최고에는 약간 못 미치는 그 정도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되겠는데요.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말에 실적을 발표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본 실적이 나오면서 항상 IR을 통해서 각 사업부별 평가가 나오면서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각 사업부별 영업 환경이 나오는데요. 가장 말씀드리지만 세계 글로벌 탑 기업이 말하는 것이 실제로 보면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가 자기네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 임팩트가 크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계속 움직이겠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속도가 더 빨라질지 아니면 속도가 꺾일지는 결정된다고 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분명히 싸죠. 엄청나게 저평가했던 분명히 맞고요. 글로벌 탑에서 바로 밑에 있는 글로벌 2위 그룹들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의 코멘트 이후에 사더라도 항상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50% 이상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런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미국 IT 기업들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대부분 좋아지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애플이 실적이 전분기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IT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 본 실적 발표를 보고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용잔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용잔고가 2007년도에
미수금 제도, 미수금을 이제 단속을 하면서 신용잔고는 좀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그 수준까지는 안 갔었는데 어느덧 최근 들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수준까지 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1조 6,800억인데요. 뭐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이제 그 대선 테마주를 중심으로 급등주 단속하면서 뭐 신용을 금지시키는 종목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지금 개별주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 같습니다. 백준 차장께서 신용잔고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 개별주에 대해서는 좀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 그 신용사회, 결국은 금융권은 신용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업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뭐 2008년도에 리만 사태도 비슷할 거고요. 파생 상품을 통한 뭐 레버리지의 뭐 효과들 뭐 다 연동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주식을 살 때 본인의 원금 외에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다시 한번 주식의 그 수량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을 신용매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신용매매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이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투자 금원이 하락 시에는 원금을 다 손실하고도 또다시 그 부채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거래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금원 내에서 투자가 돼야 되지만 그 부분에서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변동성과 그다음에 장기 투자,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에 어긋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 본인이 충분히 원금을 부분을 상환을 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용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퇴색돼가고 오히려 급등이라든지 그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에 신용에 대한 비중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개인들의 그 현재 유동성들이 일부 개별주들과 그 다음에 테마주들에 모이고 있는 양상하고 그대로 연동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대선 테마주라든지 일부 재료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그 신용 제도가 풀림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용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매하는 것들이 반복이 될 거고요. 이러한 측면은 당연히 그 본 종목에도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방향성이 생기면 잦은 매매와 그다음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증을 하면서 사실상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들 외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충분히 수급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할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신용 비중을 다 털어내고 나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 한도라든지 신용 비중이 늘어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은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충분히 레버리지의 악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보수적인 전략으로 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신용에 대한 제도는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원금 수준 내에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적절한 금융 전략으로서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이것을 단순적인 투기라든지 한 방향을 보고 나서 매수라든지 공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변동성에 노출된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노출 매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당히 큰 시장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뭐 신용거래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용 그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든지 두 번째는 이제 그 만기 신용 만기가 돼서 뭐 그 매물화가 되든지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경우는 뭐 일단 논외로 하고 두 번째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좀 시차가 발생할 것 같은데 신용 매물 부담은 그렇다면 조금 시차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신용 만기가 일단 장기의 만기가 아니라 뭐 3개월에서 한 번 정도 연장하는 만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 종목에 대한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보유했을 때는 동시에 뭐 일순간에 신용이 많이 몰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한두 달 지나면서 만기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실상 주가가 상승할 때 발목을 잡는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매일매일의 이런 신용 동향을 좀 관찰을 하셔서 사실상 일정상으로 그 신용 만기를 넘어가는 시점에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 하락 시에
사실상 그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고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수량과 원금이 줄어든 상태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첫 번째로 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추후에 뭐 만기 시점이라든지 만기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투자 대비 수익률 자체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전체 신용잔고가 늘어난 것도 일단 좀 부담이 되고요. 종목별로 또 신용잔고가 언제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 부분도 사실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면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유로존 9개국 무더기 등급 강등입니다. 뭐 등급이 일시적으로 뭐 금요일날 강등이 됐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너무너무 차분했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도 그랬지만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6.8% 올라갔다가 6.6%쯤 다시 내려오고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도 되는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충격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민간 채권단과 협상을 했었는데 이제 국채 교환, 국채 스왑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결렬이 됐습니다. 결국 뭐 손실 분담률 50%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됐는데 지금 뭐 그리스도 상당히 좀 다급한 상황인 건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학영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등급 강등했는데 시장에 별 영향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좀 유로존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차분했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흔히 이제 공포지수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년에 이제 그리스 문제 최악으로 치달았고 미국의 신용등급 떨어졌을 때 보면은요. 공포지수가 40에서 50포인트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물론 조금 올랐습니다. 2.15% 올랐지만은요. 그 지수 자체는 20.91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보면 뭐 공포랑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요, 일부에서 너무 지금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걱정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요. 다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결국 작년에 12월부터는 신용등급의 하락을 S&P에서 이미 경고해왔고 이슈가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요. 어떤 전체 유럽에도 마찬가지, 미국에도 모든 것이 이미 가격에 채권이면 채권 가격, 주식 가격이면 주식 가격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이야 물론 롱 위켄드 전이라서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은요. 금융주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뭐 대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실적이 나왔던 JP 모건 이런 것들이 2.5, 2.67% 정도가 빠졌는데요. 실제로 보면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이미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약간의 충격은 있었겠지만 실제 보면 이 모든 것이 펀더멘탈의 변화 요인은 아니라는 시각이 맞습니다. 다만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제 그리스 쪽에서의 어떤 협상이 결렬된 거. 워낙 일정대로면 제가 알기에는 이번 주 중에 타결이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뭐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고 당초 예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걱정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현지 분위기는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 시각은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뭐 이런 시각이 좀 무세한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뭐 등급 강등된 문제보다 그리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3월 초에 국채 만기가 145억 유로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이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뭐 1차적으로 결렬이 된 상황이고 18일 날 협상을 지금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이달을 넘길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3월 달에 곧바로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백주훈 차장께서 글쎄요 그리스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유로존의 재정 위기에 촉발이 되었던 이제 그리스의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2차 구제 금융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국채 CDS를 통한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은 민간 채권자들이 그동안 헤어컷, 결국은 원금 탕감이라는 부분으로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탕감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금리로 수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도 50% 이상의 손실을 감내하지만 추가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있고 다시 한번 날짜를 잡고 있는데요. 결국 그동안의 민간 채권자들은 헤어컷을 감내하고라도 2차 구제금융화를 통해서 오히려 디폴트를 막아보고자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 국제금융기구인 IMF랑 이렇게 협상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역시나 이런 민간 채권자들 역시도 그리스의 디폴트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유로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그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국채 수합에 대한 협상이 18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또 타결이 되지 않고 3월 달까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2차 구제금융에 대해서 불안감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협상 결렬은 그동안에 사실은 보는 스탠스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로 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협상이 연장되거나 다시 한번 난항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그 나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로존의 지금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로존의 동맹국들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각 국가 자국의 이익과 그 다음에 민간 채권자들의 협상이 일단은 그 전제 조건을 깔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사실 그리스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오래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번에도 지원될 가능성은 글쎄요 좀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구제금융이 지원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그리스 재정 위기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다. 여기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선물 매도 확대입니다. 사실 글로벌 악재 때문에 우리 시장 빠지는 것 같지 않고 수급 문제 같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는 그나마 거의 중립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데 선물 쪽의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고 이 악순환이 오늘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빠진 편인데요. 현재는 낙폭은 다소 좀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학년 위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현상, 웹더독 현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계속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들을 살펴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장에서의 체력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선물이 매매가 많아서라기보다는 현물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가 없는 것이 오히려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좀 느긋하게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편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 이제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어떤 방향을 또 볼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유럽권이 충분히 논의되고 보도가 됐지만 실제 정확한 오피셜하게 보도가 나간 것은 마감 이후에 났던 사실이기 때문에 100% 변경됐다는 수는 없습니다. 다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진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리스 문제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긴 하죠. 저는 똑같습니다. 환율 외환시장 가장 중요하겠고요. 유로화가 계속 1.26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내려가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외국인도 적극적인 매매를 아무리 미국 시장 쫓아가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서 불안하면 외국인이 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이 유일한 지금 대안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로 가는 건 분명한데요. 실제로 그 모든 것에 앞서서는 결국은 외국인의 방향성 그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보다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신용에 대한 압박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 우리 주식에 투자하시는데 격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격언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금융당국인 감독원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직접 규제라든가요, 각종 제재 방안을 새로 만들면서도 각종 테마성 주식에 대한 신용공여 중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거래 정지까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뭐 내 주식은 하루 이틀 살아있다 손 치더라도요. 그거 너무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백지훈 차장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은요 멀쩡한 주식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가계대출이라든가 뭐 주식 관련된 대출도 마찬가지 포함한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외국에서 지금 IMF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언론이나 우리 증권사 레포트는 별로 안 다루지만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전에 속보로 흘러나가는 걸 저도 봤는데요. 오늘 삼성카드 기업 같은 경우에서 리볼빙 서비스 혹시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카드를 신용으로 물건을 산 다음에 일부만 갚아도 자연스럽게 리볼빙 되는 제도를 지금 삼성카드에서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가계대출을 옥죄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시장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잠재적인 대형 악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신용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중소형 코스닥 주식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뭐 체력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현물 쪽에서 외국인 매매 방향성 이제 강조해 주셨고요. 그밖에 이제 그 외환 시장 동향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 여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신용 문제 다시 한번 뭐 그 주의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고 가계 대출 문제는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한번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설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설 연휴 전에 되게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뭐 설 자금 때문에 돈을 많이 푸니까 그 돈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냐. 사실 뭐 꼭 그런 것만 아닌데 백지훈 차장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설 연휴에 대해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연말과 연초 효과의 이제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그 새로운 회계 연도와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업들도 새로운 IR이라든지 사업 계획들 그 다음에 1년간의 투자 계획들을 세우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연초 효과하고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시장의 유동성을 통해서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요. 단지 설 연휴만으로도 설이라고 하는 모멘텀만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객관적인 논리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전체적인 유동성은 아직까지 개인들 중심으로 풍부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개별 재료주와 몇몇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좀 국한이 돼 있고 업황에 대한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주도주군들이 현재는 바턴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장 자체의 에너지는 상당히 그 침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있고요. 결국은 현물의 매매에 따라서 해칭 포지션을 갖고 가는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충분히 갖고 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글로벌 이슈들, 그다음에 시장 외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고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부분들, 오히려 해칭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무조건적인 낙관적인 측면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인 에너지가 충족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런 에너지들은 수급 주체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다음에 경향적인 매수와 그다음에 업종의 확산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전체 거래대금의 시장의 상승을 첫 번째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거래대금의 상승과 또 그 수급의 주체들이 경향적인 매수 구간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확대와 그다음에 투자 금액의 확대를 좀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맞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설을 기점으로 한 그 매매 전략도 역시 방향성 매매보다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는 오히려 박스권 하단부까지 1800선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업종 대표주인 IT와 자동차, 정유화학 업종에 좀 그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하시고요. 거기에 또 실적 호전이 되고 있는 개별 중소형주들, 특히나 뭐 IT 전방 산업이 좋다라고 하면 IT 부품주들과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현재 유로존의 위기도 크지만 중국 관련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 팽배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설 효과 아직 뭐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